안녕하셨습니까. 양용태 TV의 양용태입니다. 야당 당선자들이 벌써부터 의장은 중립 아니다, 이제 국회의장은 중립지키는 거 아니다. 의장이 원래 중립하기 위해서 원래 당을 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속한 당을 국회의장이 일단 되면은 탈당을 하게 돼 있는데 중립이 아니다 선언합니다. 사법부를 통제해야 되겠다. 예,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바보입니까? 사법부는 바보입니까? 행정부가 사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법, 사법, 행정은 딱 서로 견제 균형을 잡게 돼 있습니다. 저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4월 10일 총선 이 대승한 그 분위기에 고무된 일부 야권 당선자들이 압도적 과반을 몰아준 민심을 실천하겠다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는 한 달 반 뒤인 5월 30일 날 개원합니다. 5월 30일 개원하는데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장 법안 상정에 최고 권한을 쥔 국회의장직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원내 1당 자리를 지키면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게 됐는데 육성고지에 오른 조정식, 추미애 당선자가 1순위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닌데 이 두 사람 모두 출마 뜻을 굳혔습니다. 특히 추미애는 총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를 하면 얼마든지 그 과제를 떠안겠다. TV에서 볼 생각하니 정말 역합니다. 역해. 또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글을 찍었던 국민들 한번 느낌을 한번 말해보소. 글을 찍었던 국민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쳐다보소. 국회법은요, 국회의장은 재직 동안 당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무소속 신분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의회주의를 실천하는 취지인데 이거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원래가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참다 못 참으면 견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비상대권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장외의 강성 친야 지지층 사이에서는 추미애 의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 친야 지지층 개딸들 중에서 당 관계자는 친명, 강성 성향 중심의 그 당선자 구조로 봤을 때 22대 국회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다. 무슨 개혁입니까 자기들이. 개혁할 줄 아는 자들이 개혁을 하지 이 자들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혁명이나 하려고 오지. 그게 개혁입니까. 아니 지금 국회법에 의장은 당을 갖다가 이 탈당을 해가지고 중립을 하게끔 제도가 돼 있는데 벌써부터 중립하는 거 아니다 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거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으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거는 천번 만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네. 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검수완박법 등을 단독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중재로 처리 시점이 늦어지거나 쟁점 법안이 상정을 거부한 일도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초선 의원에게 GS지지라는 욕설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부터 GS지지,
GSGG가 뭔지 압니까? 개 XX를 갖다 GSGG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방만하기 짝이 없는 이 야당이죠. 물론 야당이죠. 네. 민주당입니다. 네. 추미애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라면 얼마든지 떠안겠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 돌리고 싶어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진을 보면서 정말 XXX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자들은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요. 이 민영배란 자, 이 검수완박할 때 위장 탈당한 자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고 국회 추천 통합편 총리를 내세워라. 아주 웃겨요. 이런 자들이. 김동아라는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는요. 헌정질서에 사법부가 도전, 사법부 계획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야, 이건 뭐 정말 부승찬이란 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황운하는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이 이게 험악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백정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당선자 서대문 갑 벼락치기로 뽑아서 공천한 자 대장동 변호사 지난 10일 김어준하고 그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일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킨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헌정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에? 사법부 계획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하며 검수완박법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건 국민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는 자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탄핵은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직접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부승찬 당선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에 참석했습니다. 이 부당선자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 집회의 구호는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라.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이거였습니다. 천공관저 개입 의혹 제기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부당선자가 앞서도 이 촛불 집회에 자주 참여했고 원내 입성 후에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내용에 빠진 이 여권에 대한 훈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영배라는 자. 윤 대통령 이번 심판에 대해 직접 사죄하라.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 이제 총리까지 임명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총리 못 바꾸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 총리 후보를 선택하라고까지 주문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것을 국회가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볼 때는 치밀지 않습니까? 이게 치밀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읽으면서요 치밀어 올라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냉수 먹고 정신을 2번 차렸습니다. 네.
이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총리 후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에 대해서 고민정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용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랬습니다. 이 X가요. 어? 참 XX짓 같은 XX를 합니다. 네. 권칠성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훈 인사다 이러면서 총선 결과를 무시했다.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거다 하고 대도 않은 소리를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뭐 대변인, 수석대변인 참 가당치 않은 것을 보면서 느낌이 참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